나도 좀 잘 봐가지고 촬영을 하려고 그래요. 잘 봐가지고 자리를 박사가 공동으로 제안한 오리역일대 통합개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귀빈 여러분과 청중 여러분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세미나 시간이 짧은 관계로 별도의 참석자 소개 없이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성남시 분당구 을 국회의원이신 김은혜 의원님의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구미동과 구미일동과 분당을 만들어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민의힘 분당을의 김은혜 국회의원입니다. 성공적인 오리역 일대 국가개발을 위해서 오늘 귀한 걸음을 해주신 박상우 장관님,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국토부 유지만 과장님, 그리고 토지주택연구원 정창모 원장님, 그리고 성남시의 정상철 국장님, 스마트도시협회 황기현 전무님, 성남시정연구원 정수진 실장님, 그리고 국토토지실장 이상준 실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분당은 1993년에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건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오늘 통합 재건축을 기점으로 미래 신도시로의 제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21대 국회 최초로 발의했던 일기 신도시, 즉 노신도시 특별법은 현 정부와 박상우 장관님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이 아니셨으면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중에 특히 오리역은 서울과 경기 남부로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또 대한민국 IT산업 혁신의 중심지로 기여한 바가 큼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유휴부지들이 수십 년간 방치되면서 우리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개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공을 맴도는 공연불에 그쳤습니다. 더 나은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마을을, 정주 여건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많은 분당의 주민분들께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가슴 벅차오르는 그 꿈이 현실로 돼가고 있음을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주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기업 유치, 문화관광 복합시설 조성, 그리고 SRT 오리역 신설을 포함해서 오리역 일대가 분당을 넘어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적인 미래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오늘 도출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랜 시간 박상우 장관님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께서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기업과 사람이 모이고 직주분조의 정주 여건을 담은 일기 신도시의 새로운 신도시 비전으로 책임을 다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드는 날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불가역적인 정책 의지로 30년 전 최고의 국토, 도시, 계획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던 그날을 되살려서 정부와 성남시 그리고 국회가 힘을 모아서 오리역에 다시 새 숨을 틔울 것입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함으로써 그 새 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발을 떼는 날입니다. 이곳 분당이 또 오리역 일대가 대한민국 맨하튼의 재탄생으로 거듭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혜 국회의원님의 개회사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신상진 성남시장님의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뒤쪽에 계신 분들까지 다 잘 들리도록 마이크를 조금만 가깝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오리역 일대를, 오리역을 독수리, 매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 오리를
독수리로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은혜 우리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또 국토부 장관님 전국적인 일에 얼마나 국정이 바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성남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국토부에서는 뭐 우리 실장님 또 국장님들 여러분이 함께 오셨고 또 오늘 토론자로 또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남에 산 지가 40년이 넘습니다. 분당이 없을 때부터 살았습니다. 우리 분당은 최고의 도시로 우리 시민 여러분의 자긍심과 그런 미래의 어떤 희망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후도시가 돼서 이 성남 수정중앙구 원도심, 고도심에 오히려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고 변화하는 모습에 오히려 더 우린 뭐냐 하는 그런 또 마음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분당은 역시 분당으로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될 겁니다. 이번에 오리역 문제는 이 오리역이 정말 이 수도권에 굉장히 중요한 입지적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가 분당 전체가 그렇습니다. 30년 처음 분당 입주 시기나 지금이나 탄천이든 또 공원이든 잘 변한 게 30년 동안 없습니다. 벤치 하나 제대로 없고 쓰레기통 하나 없고 아주 오래된 그런 시설들만 있습니다. 아파트 몇 개만 새로 지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을 맡으면서 이래선 우리 분당의 그런 최고의 자부심 분당이 얼마나 시민 여러분이 자존심이 구겨지고 미래의 불안감, 희망이 가물가물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쪽 지역에 이 LH 사업도 그렇고 또 구미동의 하수물 처리장 저는 예전에 중원구에 살면서 그때 제가 시민운동 또 여러가지 사회운동 또 여러가지 운동을 하면서 이 지역을 많이 압니다. 근데 하수물 처리장이 30년이 넘게 저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 두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목적 음악홀 그리고 8,900평에 나머지 한 8,000평 정도를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예술의 전당 그런 미술 작품 보러 가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고 교통 막히고 수도권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사이 시간이 걸리니까 시민 친화적인 산책길 이런 걸 바로 내년 상반기 내로 조성을 해서 시민께 돌려드릴 겁니다. 이 지역을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 김은혜 의원님하고 또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하면서 보니까 이 하나로마트가 내년까지 시에서 임대기간이 내년 12월로 끝납니다. 그 25,000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7,500평 그리고 또 법원부지 금곡동에 하나로마트 건너편 그 옆에 버스는 버스 차고지는 그거는 이제 사유지인데 그건 뭐 저희가 어떻게 이제 또 수용을 하든가 또 매입을 해서 하면은 이 일대를 한 5만 평, 15만 제곱미터의 이 부지에 아주 저는 최고의 우리 김은혜 의원님이 맨하튼이라고 그러셨는데 정말 저는 성남 전체를 맨하튼으로 지금 제가 판교 말은 아직 안 썼습니다. 4테크노밸리 앞으로는 판교 1, 2, 3 판교 4테크노밸리는 현재 판교가 아니기 때문에 판교 말은 못 붙이는데 또 야탁밸리 정자동에도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회동 정제도 다 연결을 해서 저는 야탁밸리 해서 우리 성남시 전체가 실리콘밸리 그렇게 만들 그런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저 혼자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또 국회에서 뛰어난 활동을 하고 계신 또 이 지역에서 선출되신 김은혜 국회의원님이 저하고 손잡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한다면 성남의 변화, 또 오리역 일대의 변화는 물론이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국토부의 협조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국토부 장관님께 시민의 힘을 모아서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우리 성남을 찾아주셨다는 이 오리역 일대 찾아주셨다는 것은 이미 다
작업이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예, 뭐 답이 없이는 이 행정하시고 정치하시는 분, 특히 정치하시는 이 행정하시는 분들은 저도 시장을 해보니까 이 답이 없으면 잘 안 가게 돼요. 근데 오셨다는 말씀은 이 일대를 정말 혁신지구로 해서 화이트 조닝해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무부서 또 다 오시고 국토부 산하기관장님도 오시고 그래서 오늘 좋은 세미나를 통해서 중요한 결론들이 독출되고 우리 성남시는 그냥 삽 들고 와서 열심히 파고 열심히 공사하고 해서 하나하나 일을 진척시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남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함께 발전하는 데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신상진 성남시장님의 환영사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네, 장관님이 다시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박상우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기사가 수인찮게 많이 나올 겁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2016년, 19년까지 만 3년간 이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리역 부근에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산책도 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느 가게가 맛집인지 하는 것도 제가 소상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맨하탄 또 제4 테크노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한번 그 모습을 그려보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게. 그리고 또 하나 솟아오르는 마음이 반드시 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내겠다는 의지와 또 이 각오도 같이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저희 국토교통부 또 성남시 또 국회 또 이 주민들께서 합심해서 마음을 잘 모으면 충분히 그 꿈이 달성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마치 제가 지역 행사에 조원구청 장관이 온 것처럼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국정 수행 과정 중에 하나인 과제이고요.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아마 정부 부처 장관님들 중에서 가지수로 따지면 거의 뭐 랭킹 1, 2등을 다툴 정도로 가지수가 다양한 가지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국토의 균형 발전. 또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그러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수도권이라고 하는 서울과 경기도의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 수도권 내에서도 또 균형되는 발전, 또 공간 전략을 새롭게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세우는 것도 국토부 장관이 수행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그 미션을 몸소 현장에서 확인하고 여러분과 같이 상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85년도부터 이 당시 건설부 공무원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90년을 전후해서 일기 신도시의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 또 분당 시범단지부터 해서 이 공사가 시작되는 과정을 제가 다 지켜보고 있었고, 그때 저는 그때 일기 신도시하고 그 노태우 대통령님 시절인데 주택 건설 200만 호라는 국가적인 또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같이 합쳐지면서 엄청나게 건설 경기가 이렇게 상승을 해서 건설 자재 파동, 또 건설 인력 파동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와 철근, 골재가 없어가지고 집을 못 짓고, 분당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미사리에 있는 아주 품질 좋은 강모래를 갖다 써서 아마 그런 문제가 아닐 텐데, 서쪽에 있는 그 사업지들은 미사리에서 가기는 거리가 멀어서 이제 인천 앞바다에 있는 바다 해사를 썼었는데요. 해사를 잘 세척해서 쓰면 전혀 품질이 지장이 없는데 세척이 잘 안 된 해사를 써서 품질에 문제가 있고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 일기 신도시, 특히 분당이나 일산 건설하는 데 필요한 건설 자재 공급 담당 장관이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때 리미콘으로 실어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배치 플랜트라고 그 플랜트를 이 신도시 선장이 만들어가지고 리미콘을 만들었던 그 자리에서 만들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집부터 짓다가 보니까 교통이 안 들어와서 버스 한 번 타는데 30분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초기 입주하신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 시장에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데 정부 내에서 신도시 신자도 못 끝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개발하면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점점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분당이 천당 위의 분당이다라는 평가를 들으셨을 때 이쪽으로 이사 오지 않으셨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셨죠 아마. 분당 이사 오실 때 아마 강남이나 주변에서 많이 내려오셨을 텐데요. 그래서 초반에 이 교통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던 시절을 극복을 잘 하고 그야말로 천당 위의 분당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정도로 국민적인 사랑과 부러움을 받던 도시가 분당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세월이 30년이 지나서 도시도 이만한 위치에 이 정도밖에 쓸 수가 없을까라는 아쉬움이 들 많고 그때는 사실은 일단 기본적으로 베드타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적인 공공기관 비전하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강남의 집값을 잡는 강남 대체지를 공급하는 그런 베드타운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분당이라는 좋은 땅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역량 또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운 도시계획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30년, 40년이 계획적으로 지났으니까 세월이 벌써 강산이 10번, 10년이 변하는데 4번 정도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분당의 위치를 자리매김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1번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 낡은 주택, 저도 이제 분당 아니지만 여기 삼도시는 거기 사는데요. 주차 문제하고 누수 문제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여러분들 다 아마 겪고 계실 테고 아침 일찍 방송으로 몇 번 차 좀 빼주세요 뭐 그렇게 방송을 듣거나 안 그러면 저 같으면 집에 집사람이 전화 잘 안 하는데 낮에 전화 오면 100% 이거는 우리 집 물이 새서 아래층으로 가거나 위층 물이 새서 우리 집 내려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누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집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생활 환경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더 이루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간적인 가치를 재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과 집을 비롯한 정교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여기 신도시 적별법에 의한 이런 이 사업을 성공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다행히 여러 가지 특히 우리 국토에 계시는 김은혜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잘 손대해 주셔가지고 법도 통과가 되고 계획도 순차적으로 지금 예정대로 차근차근 저희가 연초 약속드린 대로 한 채 오차도 없이 기본 방침도 발표하고 곧 기본계획도 성남시에서 수립할 것이고 선도지구 신청도 받아서 아마 조만간 우리 시장님 고민이 많으실 텐데 선도지구 발표도 하시고 저희도 같이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같이 하는데 그렇게 차질 없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이제 땅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역량의 재발견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순히 주거 환경만 개선하고 집만 더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여기 오리학 일대는 아까 오리를 독수리로 바꾸시겠다고 시장님께 말씀하셨듯이 SRT 역사도 새로 앞으로 고속 철도망으로 개통이 될 예정이고 여러 가지 잠재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도지구 내지는 각 5개 분당 성남시 내에 있는 많은 이 계획구역들이 있잖아요. 몇 개 묶어가지고 그 구역 중에 이 제일 중심지 정비형으로 역할이 분류된 데가 이 일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데가 또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제일 잘 아는 지역이 오리역 일대가 단순히 주거만 개선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정확하게 명칭이 뭐죠? 우리 장수증? 중심지 정비형. 네, 정비형으로 해서 앞으로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미션과 역할을 공간계획 차원에서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한 토론회가 여러 주민들 모시고 정창무 정말 존경하는 이 도시계획학회에서 최고의 연로 교수님이시고요.
그것도 저희가 학회장 가시고 지금 LH 공회장 가신 윤창문 교수님 저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좋은 토론도 하시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잘 받아서 앞으로 차근차근 실천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와 국회와 협조를 해서 오늘 드릴 약속들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꿈도 가지고 각오도 가지고 해서 같이 만들어냅시다. 맨하탄을 만들어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님 즉사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인 주제 발표 전에 잠시 저희 기념 촬영을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주요 내빈 여러분과 토론자 여러분은 앞쪽 단상으로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상으로 올라오시면 아마 뒤에 있는 배정에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순간의 프로젝트의 그 시작인 만큼 오늘 이 한 장의 사진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널리 퍼지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찍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성남시 화이팅! 네, 시원하게 박수 한번 주시죠. 모두가 바라는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박수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영혼이 한 곳으로 모아져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잠시 주제 발표를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두 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유지만 도시정비지원과장님, 두 번째는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님 일 텐데요. 자, 먼저 유지만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지원과장님의 주제 발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토부 오리역 일대 통합개발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도시정비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장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정부 정책과제로서 지금 도로계획 도시 정비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토부의 비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30년 전에 조성된 노후계획 도시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 도시의 기능을 어떻게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요구에 맞게 바꿔나가냐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노후계획 도시 사업에서 대부분 주택에 대한 어떤 재건축 부분만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시의 기능이고, 그리고 일자리, 어떻게 하면 가족 기능을 갖추느냐라는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좀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우리역 일대는 지금 저희 분당 신도시 특별정비 예정구역 중에 한 곳입니다. 이미 이쪽 우측 하단을 보시면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5개 신도시의 특별정비를 위한 기본 계획 중에 유일하게 중심지구 정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이제 주택단지 정비, 그 중심지구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단지는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사업이고, 이 중심지구 정비형은 산업기능 유치, 새로운 사업 기능 도입을 위한 그런
어떤 재창조를 위한 관점에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앞서 소개를 받으셨고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이곳 오리역 일대가 얼마나 좋은 위치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미 각 지역에서 어떻게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지역의 어떤 새로운 선도 모델로서 우리 신도시들의 새로운 산업 기능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선도 모델로서 국토부가 좀 저희가 유익 있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가능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대부분의 부지를 성남시가 또는 LH가 소유하고 있고 이 토지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이제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여러 의견들을 주시고 저희가 그것들을 받아서 시와 국토부 여러 가지 좀 실제 집행하는 관점에서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콘텐츠입니다. 어떤 기능을 우리가 다룰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요즘 새로운 스마트 시티라는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스마트 시티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 시티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유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이 분당시 일대, 분당 일대의 지역에는 이미 반도체, AI, 디지털 트윈, 모빌리티 이런 각가지 첨단 산업들이 발전되고 있는데 이건 오리역을 중심으로 이런 기능들을 하나로 합쳐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 솔루션, 예를 들어서 수요 응답 버스 같은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개발할지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이 때로는 잘 조성되기 위한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갖추고자 하는 어떤 기능들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제약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도시혁신구역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한번 해보려고 성남시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혁신구역은 소위 말하는 예전에 화이트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종 도시규제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복합 결정, 그리고 입체 개발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져서 이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당초 이런 도시계획적으로는 불가능한 인허가들이 저희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서 가능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혁신구역 지정 하에서 좀 혁신적인 건축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어떤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건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 싱가포르의 그 유명한 아마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마리나베이 같은 이런 혁신적인 건축물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으로서 저희 도시혁신구역의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예전에 일본 록봉기 힐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그 아자부다이 힐스 같은 새로운 주거나 문화 기능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이런 공간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산업과 문화와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융합하는 공간으로서 도시혁신구역을 바탕으로 좀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혁신구역이 기반이 돼서 복합 용도를 구현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이 공간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시설들을 지어하고 아니면 입체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복합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약간 좀 다른 개념일 수 있지만 N분 도시 이런 것들이 화두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이 산업 공간에서는 문화 그리고 삶의 공간까지도 연결되는 하나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도입할 수 있는 기능으로는 저희 비즈니스, 그 다음에 상업 업무 시설이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문화시설,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커뮤니티, 그리고 일부 어떤 좀 주상복합 같은 주거 기능들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늘 토론 나오는 이야기들 반영해서 성남시 그리고 의원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이 구현됐을 때 도시가 어떤 모습이 될까를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아마 이런 식의 보시는 것처럼 첨단 도시 그리고 산업 기능이 좀 더 강조되어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는 유지만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지원과장님의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정상철 성남시 공공개발정책관님의 발표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남시 제4 테크노밸리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남시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의 오리 역세권 제4 테크노밸리 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추진개요, 주요 내용, 주요 이슈 및 우리 시 요구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오리 역세권을 우리 시의 네 번째 테크노밸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분당구 판교, 수정구 시영동 두 곳의 테크노밸리가 조성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수정구 검토동 지역에서 세 번째 테크노밸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 신상진 성남시장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오리 역세권 일원을 우리 시의 네 번째 테크노밸리로 조성함으로써 우리 시 미래 먹거리를 미리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내년 오리 역세권 제4 테크노밸리 개발을 구체화하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은 내년 1월 착수하여 10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리 역세권 개발의 한계와 제약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분당의 최남단에 위치하는 황무지가 정부의 제1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현재의 모습으로 탈바꿈은 했지만 용도지역상 일반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각종 제약으로 인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리 역세권에는 농산물 유통센터, 법원 검찰청 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업, 구미도 하수처리장 부지 등 공공부지가 있으며 사이주로는 운수회사가 이용하고 있는 차고지와 나머지는 상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57만 평방미터로서 이것은 수정구 검토동에 조성하고 있는 제3 테크노밸리와 동등한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체적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혁신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오리역 일대는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상 중심지구 정비용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1기 신도시 중 성남시가 유일합니다. 향후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지원 마련 등을 위한 국토부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도시자족 기능을 확보한 선도 모델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왜 오리 역세권이어야 하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리 역세권 인구로 용인, 광주, 의왕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인구를 도합하면 총 250만 명으로서 오리 역세권은 명시용이 경기 남부지역의 거점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상 글로벌 혁신 후보와 경부를 축으로 하는 스마트 반도체 벨트가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향후 혁신 인재의 확보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교통인프라로 수인분당선 오리역과 신분당선 동천역이 있으며 향후 SRT 오리역사가 신설되면 오리역세권은 수도권 남부지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합니다. 오리역세권 인근의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근의 건곡, 구미, 구미일동을 포함하면 총 6,572개소의 사업체가 있으며 또한 분당 벤처기업 육성지구와 이어지는 지역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체 중 37%가 벤처기업 육성기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107개 기업이 벤처기업 인정을 받은 업체입니다. 이슈를 종합해보면 우리 엑세크는 수도권 남부 최대 인력 직결지이며 글로벌 신허브와 스마트 반도체 벨트가 교체하는 산업 직결지입니다. 그리고 향후 미국 공침역 일대와 연계한 한성 거점으로서 결론적으로 오리역이 되는 수도권 남부지역 혁신산업 중심지로 거점 개발해야만 합니다. 우리 시 요구사항입니다.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개발 사업으로 혁신산업 거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국토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혁신 거점의 기반이 되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SRT 오리역 역사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역세권은 과밀업체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첨단 산업기업 유치, 스타트업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 혜택 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 오리 역세권 개발은 우리 성남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는 국토부, 기재부 등의 중앙정부의 협조와 국회의원, 시도의원님들의 노력, 그리고 이곳에 오신 많은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모쪼록 오리 역세권 개발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상철 성남시 공공개발정책관님의 발표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종합토론이 이어질 텐데요. 종합토론을 위해서 잠시 자리 배치를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시간이 조금 지연이 돼서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중간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밖에 나가셔서 양쪽에 화장실이 있으니까요.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으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합토론을 위해서 잠시 자리 배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론 하실 분들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토론 전에 오늘 토론자 여러분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앉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정창무 토지주택연구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황귀현 스마트도시협회 전무님 소개하겠습니다. 정수진 성남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두 분은 잠시 후에 소개하도록 할까요? 네. 그럼 이제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을 많이 까먹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굵고 짧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LH 토지주택연구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창모라고 하고요. 아직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이 정년이라서 좀 어중간한 입지에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리역 일대 통합개발 세미나를 이제 꼭 급하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며칠 대내 와가지고 와, 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놀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뭐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 전신 시간 생각하셔서 굵고 짧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군말 없고요. 저희 토론 순서대로 해서 지명 토론자 토론을 듣고요. 순서대로 황교안 전문의 먼저 하시고 정수진 성남시정연구원 실장님 두 번째로 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발제자 분이 간단하게 코멘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은 청중에 계신 분들 의견을 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황교안 전문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통합도시 황교안입니다. 저도 좀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게 연락을 받아서 사실은 많은 준비는 못했고요. 저희 도시협회가 올해 국토부의 과제를 받아서 해외 사례 조사를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스마트 기술과 아니면 스마트 도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저희는 협회다 보니까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오리역 일대가 어떻게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첨단 기술을 활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에서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지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그다음에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 그다음에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가지고 데이터 기반의 도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과제를 가지고 진행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좀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AI와 스마트 서비스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산업계 쪽에서는 오리역 일대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할 수 있게끔 한다면 부동산 개발하고 서비스 영역 부분을 좀 이원화해서 진행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부분을 제안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민간의 자율적인 제안을 받아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과 판교 테크노밸리와 그 다음에 여기 반도체 클러스터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그래서 모빌리티 허브 센터를 구축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도시 펀드를 도시 구축 분야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 서비스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서비스 운영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런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황교안 전문의 얘기하시는 게 아직 안 차원이라서 제가 볼 때 구체화하려면 이제 저희가 좀 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이게 1기 신도시가 재정비 중에서 유일하게 중심지 정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왕창 높게 용적률을 가득 채워서 짓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면적을 보니까 한 20평방미터 정도 되고 우리 평수로 따지면 6만 평 좀 넘습니다. 용적률 800%라면 48만 평이고요. 50만 평 치고 20평이 한 명씩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거의 고용 인원이 여기서 뭐 많게는 5만 명 정도 나오거든요. 요 구역에서요. 5만 명에 곱하기 3인 부양가족 하면은요 15만 명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볼 때는 이 근처 일대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좋은 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을 팔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일자리와 관련돼 가지고 예컨대
IT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갖다가 도시개발하는 분들 입장에서 들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연봉 센 일자리가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연봉 낮은 일자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연봉이 굉장히 센. 그러면 이 양반들의 시간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아파트 값이 더 뛰겠구나. 네.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황교안저부님이 얘기하시는 걸 부동산 버전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 성남시장연구원의 이 설계 측면 뭐 이런 것들 계획 측면에서 전문가이신 정수진 실장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시에서 작년에 만들어진 그 연구기관입니다.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저희 연구원은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오리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시작돼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맨하튼 그리고 제4 테크노밸리를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의 역할은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저는 27년 된 분당 구민입니다. 제가 분당 구민으로서 이 지역을 경험하면서 사실 아시잖아요. 27년 전에 어땠는지 그리고 또 지금 어떤지 그 분당 구민으로서의 역할 또한 전문가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저한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과 시장님과 장관님 모시고 이 지역을 크게 맨하튼과 제4 테크노밸리로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만든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좋고 기쁘고 흥분된 마음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 훌륭하고 멋진 건물들과 좋은 일자리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저는 연구원에서 정말 좋은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일자리가 진짜 좋은 일자리인지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멋지고 혁신적인 건축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물들이 진짜 그런 건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저 역시 확신하고 있는 것은 오리역이 너무 저평가되었다. 이 지역은 정말로 많은 인재들이 교류하고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교, 분당과 성남이 있었기 때문에 판교입니다. 오리 역시 성남과 분당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정책 개발과 연구,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정 박사님이 지금 호흡을 만드셔야 되는데 감사하겠다고 해서 좀 당황했습니다. 이 오리역 일대 비전을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맡기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 보니까 정수진 시장님 갑자기 감사하겠다. 이거 누가 만드실 건데요? 같이 만들고.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한 분 한 분 지금 시작이거든요. 아무도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역만 지정돼 있지 거기에 뭐가 들어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볼 때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국토교통부의 그 실장님, 이성균 실장님 나와 계시거든요. 여기 왜 앉아 계시냐면 여러분들이 제안하시는 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받으셔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국토부 계획안에 반영하시려고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오리역 일대에 대해서 이제 희망하시고 계신 게 있잖아요. 이상준 실장님이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여기 굳이 앉아 계시는 게
끝나시면 꼭 붙들고서 보내시지 마시고요.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상주 실장님 나와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김은혜 의원님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회 쪽에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여러분들의 희망을 갖다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갖다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안 될 게 없겠다 싶어요. 안 되면 좀 이상하고. 근데 이제 전문가로서 제가 하나 좀 이 발제자 두 분한테 좀 토론 좀 부탁드리는 게, 아까 수서 SRT역 있지 않습니까? 오리역을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이게 고속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수서하고 여기 오리 사이가 20km밖에 안 돼요. 가운데 양재 있습니다. 양재도 세워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속철이 아니라 완행철이 되는 거예요. 수서, 양재, 오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뭐 오리 SRT역을 만들어 달라고 희망하셔도 이거는 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 중지를 모아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 용적률 800% 받아가지고 꽉 채우면 일자리가 5만 개 정도 나올까 했는데, 이게 만약에 교통 문제 해결 못하면은 날개 잘린 독수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채워 넣는 것만이 등산은 아니고, 도로, 그것도 이제 굉장히 빠르게 날릴 수 있는 관통도로, 뭐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통 두 가지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여기 이상주 실장님한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셔야 될 거고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좀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발표하신 것 같고, 혹시 교통 문제에 대해서 뭐 지금 생각하고 계시거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정상철 국장님이나 지금 유승환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정비 정과장입니다. 정책 당국 입장에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들이 쏟아져 들어올 테고, 그 부분에 대한 주거나 주택시장 어떤 안정, 그리고 교통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우리역에서 일부 사업을 하면서 그런 전문 인력들이 유입할 수 있는 좀 일종의 주상복합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SR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일단 국가철도망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 국가철도망 계획에 그 SRT 보복선화가 일단 좀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보복선화에 대한 검토가 돼서 반영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그 오리역을 신설할지 여부가 검토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황기현 저희 토론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모빌리티 혁신, 수요응답형 버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해소를 해야 된다는 기본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 정책관님, 혹시 뭐 교통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한계는 있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이제 교통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고밀도, 저희는 800% 아니면 1000% 이상을 맨해튼 되려면 약 50초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약간 고속 처리, 저속 처리 될 것이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걸 또 극복할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오리역 SRT 오리역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를 해볼 꿈도 못 꿀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를 믿어보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국토문제에서 제가 볼 때 이제 그 드론 버스요, 드론 고속버스를 갖다가 하면 좀 일부 돌파구가 되겠다. 전혀 저희가 경험해 보지 않잖아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2026년, 뭐 27년 어찌됐든 간에 드론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여기가 고도 제한이 없잖아요, 유일하게.
고도 제한이 없다는 건 드론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교통수단, 뭐 자율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 도입되면 뭐 꿈의 도시 맨하탄 오리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직 밥 시간이 한참 넘어가지고요. 2분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많으시겠지만 여기 저하고 우리 이상준 실장하고 남아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건 따로 와서 해주시면 메모하고 국토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공식적인 회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그 다음에 남아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제안해주신 과장님과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끝이 아닙니다. 김은혜 국회의원님 마무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모네요. 나와서 한마디. 예. 네, 그 자리에서 하셔도 아니요, 나와주십시오. 나와서 할까요? 네. 제가 여기에 제일 큰 대모님을 빠뜨렸네요. 오늘 사실 이 귀한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의 말씀을 앞으로 지금까지 30년 분당 그리고 100년 분당이 되도록 다 기억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화이트존을 처음에 국토부와 같이 협의를 하고 성남시가 힘을 합쳤을 때 화이트존 사실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당의 주민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이렇게 화이트존을 지자체에 제안하고 함께 추진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분당 5리역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추진력과 그리고 성남시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실무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최종 지자체가 승인하기까지 도시계획에 대한 공간 창조에 대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년 가급적 시간을 앞당겨서 최대한 이제는 문제는 속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수진 실장님 말씀해줬던 것처럼 철저히 주민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함께 만드는 그 세기를 오늘을 기점으로 열어가 볼까 합니다.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5.16 일대 통합개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예비 신도시 정비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 청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주민마크 앞에서 어디로 갔어요? 저기 뭐
관사입니다. 관리하는. 안녕하세요. 네. 아직 안 나갔어. 우리 안 내려갔다. 한줄 부르는 사람이 지금 막 내려갔으면. 사러자. 나는 써, 그랬다 내가 써라고 너.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있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나 아직 안 나가고 있지. 이거 빨리 키워야지. 이사장님. 이거 정리해야지. 여기서 시작점이 되면 되는데 그런 공간이 있을지 모른다고. 근데 그게 아니면 다른 거가 안 된대요. 그게 와야지 다른 것도 되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한다 하네. 네, 그게 아니면